수사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재기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기관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울 건데 맨날 아마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징그럽게 이 표를 배울 거예요.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해서 절차. 이제 형법에서는 단락마다 이렇게 끊어지는 맛이 있어요. 이건 무슨 죄, 이건 무슨 죄, 무수죄. 형법은 중간에 하루 이틀 안 나와도 그 파트만 몰라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중간에 안 들어오면 드라마보다 중간에 확 끊겨요. 둘이 막 사랑하다가 갑자기 기싸대기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사법은 절차법이라. 이런 절차를 계속 보도록 합니다. 가장 큰 변곡점이 가운데 공소제기라는 요 가운데 기점,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는 공소제기가 가장 큰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공소제기 전의 단계를 수사라고 부르고요.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를 공판이라고 불러요. 안 써도 돼요. 쓰지 마요. 이거 맨날 해요. 징그럽게 쓰지 마세요. 그냥 나만 보면 돼요. 쓰라고 할 때만 쓰고. 쓸 필요도 없고요. 중간중간에 사진만 몇 개 찍으시면 돼요. 귀찮게 따라 쓰지 마시고요. 제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뭐 중간에 그림을 쫙 그리면 사진 하나 찍어두고 첨부해서 아니면 프린트해서 어떻든 하시면 되지. 굳이 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내 얘기를 듣는 게. 뭐 판사하다가 힘들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글씨도 거지같이 쓰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수사하고 공판 두 개 절차로 나눠지는데 수사는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것을 밀행성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비공개하고요. 공개하지 않고요. 공판은 공개할까요? 비공개할까요? 이거는 공개예요. 어떻게 할까요? 공판에 이름만 하면 돼요. 이걸 공판은 공개 절차, 공판은 공개 절차. 이름 바보 빙신되는 거예요. 이름은. 공판이 뭐의 약자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공판은 공개 재판의 약자예요. 이거는 외우면 바보가 되는 거죠. 공개 재판의 약자니까 줄여서 뭐예요? 이거는 공개하는 이런 절차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공판 준비 절차 그러면 공개 재판 준비 절차니까 공판 준비 절차는 당연히 공개 절차예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목의 이름을 아는 게 일단은 기본이다. 이게 첫 번째고. 자, 수사를 시작하는데 수사의 전 단계를 수사의 개시를 하는데 수사를 시작하는데 수사의 전 단계를 내사라고 부르고요.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요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내사와 관련된 쟁점이 수사 전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고소, 고발 이런 거 배우는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고소 같은 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수사기 시작이 되면 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수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수사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임의 수사하고 그냥 맛배기만 하는 거예요. 강제 수사라고. 임의 수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건데 피의자 신문, 상대 불러다 놓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게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 대상으로 불러다가 하는 뭐 참고인 조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잘라 배울 거고 피의자 신문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아마 들어봤을 건데 강제 수사는 상대의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는 수사고 이제 이런 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진행되면 한 문제, 오늘 하루 진행되면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강제 수사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강제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 수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인적 강제 수사라고 해가지고 사람 대상하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체포라는 것도 배워봤을 것이고 들어봤을 거고 구속. 체포는 짧은 시간 주로 48시간 이내 생각하시면 되고 구속은 오랫동안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 불러요. 출제되는 건 또 체포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요. 구속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배운 건 구속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압수수색인데 옛날에는 압수수색 기껏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압수수색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뭐 여기서 한 3문제씩 출제돼가지고 돌았어 이 새끼들이. 많이 나와요. 왜 압수수색이 많이 나올까요? 왜 압수수색이 많이 나올까요? 요새 첨단 과학 분야 오늘도 문프로에서 했는데 압수수색이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게
옛날엔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증거가 중요해. 증거에서도 컴퓨터, 핸드폰에 있는 증거가 중요해요. 2019년 2차, 20년 1차 맨날 시험 나오는 거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압수수색할 수 있겠죠. 우리 궁금한 건 여러분 컴퓨터는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1번. 그럼 여러분이 이메일 있잖아요. 그럼 이메일 저장한 건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궁금하죠? 이메일, 네 이메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있어요. 그리고 니네 저거 알아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엔드라이브, 맨날 시험 나온 거예요. 엔드라이브 아세요? 엔드라이브? 엔드라이브가 뭐예요? 사진? 파일? 저장? 엔드라이브 몰라요? 아시죠?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거 말고 원격지 멀리 저장하는 거야. 네이버 본사에서 지내 그 서버 탱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격지,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한 거 압수수색 돼요. 이 시험 문제 이거 다 원격지, 엔드라이브 저장한 거 이거 압수수색이 될까 안 될까요? 압수수색이 된다. 알겠어요? 그것도 되는 거야.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 19년도 1차. 19년도 2차. 구글 알아요? 구글? 구글 알아요? 우리나라 메일 아닌데? 구글 알아요? 아, 그럼 지메일 알아요? 지메일? 지메일도 알아요? 오, 많이 하네. 그럼 물어볼게. 니네 안다는 거지. 그 지메일 아는 거지. 자, 이 서버가, 원격지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지메일, 미국 서버에 있어요. 우리 학생. 압수수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 서버가 아니고, 우리나라 네이버 드라이버, 네이버 원격지에 있는 엔드라이버가 아니고, 구글에 있는 지메일 서버가 미국 서버에 있어요. 미국 서버. 이 압수수색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됩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19년 2차. 그러니까 엔드라이브 원격지 서버에 있는 것도 컴퓨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출력 복제하는 방법 등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압수수색 파트가 옛날에는 사람을 찾고 잡고 하는 것만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제 출제되는 범위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메일 서버 저장한 거, 더 나아가서 원격지 서버에 저장한 거, 그 원격지 서버가 외국 서버에 있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출제되는 바람에 여기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되게 당황스럽죠. 뭐 갑자기 수업 듣는데 네이버가 나오고 엔드라이브가 나오고 구글 서버 이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지금 이게 수요일 목요일날도 형법 선생하고 또 다르지, 그지? 뭔가 스마트해지고 뭔가 왜 비웃어요? 자, 자 농담입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이 이에 대한 쟁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저 패킷감청. 자,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 앞부분에 대한 통비법도 지금 한 문제씩 나왔어요. 패킷감청, 조금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패킷감청이 뭐냐면, 와,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찍었어요. 이거 문제만 만들어서 학생들 한 문제씩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패킷감청 뭐냐면, 우리 감청이라는 걸 해요. 감청이 뭐냐면, 얘랑 나랑 전화하잖아. 전화하면 이 핸드폰 전화하는 것을 같이 듣는 거야. 이게 감청인데 이것도 수사하면서 필요하다고. 감청이라는 게 저거 아나? 자기 딸내미 수영장에서 농약 먹여가지고 죽인 여자 하나 있거든. 근데 주말에 수영장에서 죽으면 보험 특약 걸려가지고 하여튼 얘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거든, 보험 때문에. 근데 얘를 구속하려고 했더니 얘가 내 딸이 죽었는데 설마 엄마가 죽였겠어요? 하면서 막. 근데 얘 주위에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지금. 농약 먹여가지고. 그래서 얘 핸드폰 감청했거든. 감청했더니 우리 경찰 조사하고 나가는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친구하고 전화하는데 남자친구가 딱 한마디 그러는 거야. 이번에도 네가 그랬지. 그리고 감청으로 딴 거야, 이거를. 우리 듣기 완전 소름 돋지, 완전 소름이잖아. 내가 자기 자식을 죽였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딱 경찰 조사받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감청 따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번에도 네가 그랬지. 남자애가 그런 거야, 남자친구가. 그래서 잡았어, 우리. 그러니까 감청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핸드폰 같은 거 감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번에 시험 문제 20년도 1차 나온 거야. 뭐냐면 인터넷 회선 감청, 패킷 감청이라고 해서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컴퓨터 혹시 알바 중에 PC방 알바 해보신 분 있어요? PC방 알바 해보면 우리 보면 컴퓨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클릭해서 보면, 그지? 그 새끼 컴퓨터 클릭해서 보면 그 새끼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알지?
네가 네 자리에 알바 자리에 보면 거기 번호 1, 2, 3, 4 이렇게 번호부 있잖아. 컴퓨터 자리에. 그래서 그거 클릭하면 그 새끼 지금 게임하는지 이상한 거 막 쳐보고 있는지 그대로 할 수 있지. 그지? 알아? 어떻게 알아? 알바 해봤어? 그치? 이상한 거 보는 새끼들 있지? 몇 시쯤 이상한 거 보는 새끼들이냐? 새벽쯤에 봐요. 눈 뻘개지면서. 그치? 그럼 너는 같이 보는 거야? 너도 필요한 거야? 자, 어쨌든 이 상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서 볼 수 있는 게 패킷감청이야. 이해되죠? 이걸 패킷감청을 허용하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배워. 패킷감청을 허용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인권침해 요소가 넘잖아. 이건 봐봐. 네 야동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같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웃을 수도 없는 거잖아 이거. 되게 뻘쭘하네.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패킷감청에 대해서 인권단체에서 엄청나게 싫어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패킷감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지. 그 새끼 뭐 하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법리 구성하고는 이거야. 야,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도 결국 이진법으로 만들어서 그 기호를 우리가 따는 건데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것도 인터넷 쓰는 것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산망을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굉장히 우리도 필요하다는 논의는 굉장히 논의. 수사하면서 패킷감청 되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게 나왔어. 대법원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한다라고 했어. 허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좋지. 시험 바로 나왔지. 패킷감청 대법원이 허용하느냐? 허용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두 번째, 패킷감청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누가 난리 났겠어? 인권단체에서 난리 났지. 인권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거 안 모르겠다. 그 인터넷 같은 거 공유기 알아? 인터넷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공유하는 라인 따라서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시지? 인터넷 공유 알아요? 아나 모르겠나? 알지, 그지?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인터넷 라인을 하나 쓰는데 여기 과장도 쓰고 대리도 쓰고 사장도 쓰고 뭐 다양한 회장도 쓰고 여러 명이 다 쓴다는 거야 지금 하나의 라인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요거를 하나 라인에 대해서 패킷감청을 하게 되면 지금 요놈을 수사해야 되는데 요놈에 대한 정보도 들어오고 이놈에 대한 정보, 다양한 놈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인권침해 요소가 높잖아. 그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위헌의 일종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또 나왔어.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받은 거 또 나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슈가 되는 쟁점이 나오냐는 거야. 말 되지, 그치? 야, 패킷감청에서 라인 하나만 따는 줄 알았는데 딸고 봤더니 이 새끼들아, 니들은 이것만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가지 않냐? 그럼 되겠냐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법을 개정하라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지금 뭔지 알겠지? 얼마나 싸움박질이 심한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올해 2020년 초에 3월 29일인가 해가지고 3월 며칠 날 국회에서 새로 통신비밀보호법, 저기 있잖아, 통비법을 개정했어.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법원의 통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다시 만들어 버렸어. 3월 달에. 근데 이게 5월 시험에 내가 찍었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 찍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단순히 찍은 정도가 아니라 시험 4번 설명해주고 문제를 4번 만들어줬어. 그대로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어. 이게 왠지 느낌이 삐리 막 오더라고. 삐리. 막 미치겠더라고. 막 소름. 보통 이렇게 새로 바뀐 법이 답이 안 나오거든. 답지문이 딱 튀어나온 거야 이거. 그래서 막 소름 돋고 좋았어. 엄청 좋았어. 진짜 기분 진짜 째지게 좋았어. 이거 맞췄어. 왠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형사법은 굉장히 첨단 되게 빨리 가요. 지금 바뀌는 거 지금 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또 인권단체에서 이 통비법도 없애달라고 난리야. 이것도 인권침해라고. 그럼 또 언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위헌 결정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법이 계속 바뀌고 돌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인권 침해 요소를 굉장히 제한해가고 가면서 법이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시기마다 시험을 배우는 게 형사소송법이고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통비법까지도 출제가 여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보통 수사 파트에서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피의자 신문 한 문제, 두 문제, 체포 세 문제, 구속에서 한 두 문제, 다섯 문제, 압수수색 세 개 미쳤어. 8개. 통비법. 거의 이 파트에서 수사 단계에서 9개에서 10개 정도가 출제가 돼. 그 다음에 이제 공판 단계에서 재판하고 어떻게 재판하는지 재판 과정이 나오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증거 파트가 보통 3개. 그 다음에 다시 재판하는 거. 1심 판결 끝나고 2심, 3심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 3심제라고 들어봤지? 그래서 그 상诉파트가 보통 2개에서 3개 이렇게 공판 파트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증거 파트에서 7개 나왔어. 7개. 7문제 나오고 나중에 상诉이유 파트에서 2개. 거의 뒷부분에 꽂혀가지고 시험에 아주 집중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향이 22년도부터 제도가 바뀌는데 바뀌기 전이라도 수사라는 파트하고 증거라는 파트. 앞으로 22년 되면 이 중간에 이 공판 파트는 다 사라져버려. 수사하고 증거 2가지만 나와. 형소법은. 근데 그 2가지만 나오는데 22년이 아직 기다리지 마. 아직 21년에 붙어야 하잖아. 20년이나. 아닙니다. 저는 22년 갈 겁니다. 미리 와서 학원 염탐 이거 아니지, 그지? 내년 붙어야 되니까 너네 여기도 해야 돼. 공판 파트도 해야 돼. 뭐 증인신문도 있고 이것저것 뭐 간이공판 절차부터 국민참여재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울 거야.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간다. 그럼 결론은 이 수사까지 9문제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이 공판 이후의 파트에서도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배운 게 이거예요. 수사의 개념에. 자,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제기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 동그라미,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주로 언제 하냐면 이때 공소제기 전에 하고요. 물론 공소제기 후에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수사의 넘어가시고 구별 개념도 넘어가시고 02번에 이제 수사기관을 배워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수사기관. 자, 수사기관이 누구냐고요? 오른쪽에 종류 나와 있고 양가로 1번에 수사기관에는 1번 검사,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사법경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하고 경찰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뭐도 배울 거냐면 우리 나중에 특강에서 배우겠지만 공수처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수처 지금 이슈가 되게 많아요. 법은 통과됐는데 공수처가 막상 진행해서 절차가 만들어질지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걸려있는 쟁점이 있고 그거는 특강에서 한번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공수처까지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냥 졸리고 그냥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검사와 경찰이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경찰이고요. 넘기셔서 보시면 자, 경찰에는 자,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게 1번 일반 사법경찰관리고 일반 사법경찰관리고 곧 밑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있죠.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여러분이 되는 우리 경찰청 있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 사법경찰관리고 그 밑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밑에 보시면 자, 특수분야 수사, 뭐 교도소, 그다음 구치소, 소년원 특별 분야가 있죠. 그래서 요 뭐 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기억지문 보시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에서 자, 우리 경찰청에 있는 사람도 사법경찰관리가 있고요. 니은 지문에 보시면 검찰청법에도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자, 조금 맛배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법경찰관이 있고요. 사법경찰리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이거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의경 출신들은 알 텐데 사법경찰관 의경 출신 보죠. 의경 출신은 뭐 이거 설명하는 거 자체는 이것도 싫어해. 경이 알지? 에이, 알잖아. 경이 몰라요? 알잖아. 경감 알지? 근데 경위경감 처음 들어보지?
들어는 봤어요? 경위라고 해서 요 경위 이상을 사법경찰관이라고 해요. 급수로 따지면 사법경찰관은 7급 정도 돼요. 7급. 공무원 따지면 7급. 그래서 우리 경찰 간부 시험 보잖아요. 경찰 간부 시험 붙으면 경찰대학 졸업하면 요거 하나 주죠. 무궁 하나 주죠. 그게 사법경찰관이라고 해요. 그게 사법경찰관이고요. 얘들이 이제 실제로 수사하는 거고,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라고 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마 경사, 경장, 순경 들어봤는데 여러분 시험 붙으면 어느 거 줄까요? 순경 주죠. 순경은 이파리 이렇게 돼 두 개 있는 거예요. 의경은 안 줘요. 의경되는 거 아니고 이 순경되고 이 순경은 9급 정도가 돼요. 우리가 지금 붙는 시험이 9급 공무원 시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붙으면 사법경찰리라고 해서 순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좀 그래요. 9급, 8급, 7급인데 또 7급 짜증나요. 좀. 그래서 다른 직급보다 한 개 더 많아요. 그래서 짜증은 나는데 어쨌든 순경, 경장, 경사까지를 사법경찰리라 부르고 경위 이상을 사법경찰관이라 불러요. 그럼 보시면 이따가 또 좀 설명드릴 건데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검찰수사관 등을 얘기하는 거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위는 무궁 하나, 경감이 무궁화 2개, 경정이 무궁화 3개. 보통 경정되면 경찰서 과장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총경 정도 되면 이제 경찰서장이 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 범죄 혐의가 있다 인식할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한다. B 보시면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에 보조를 해야 된다.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첫날 딱 들으시면 혹시 사법경찰관은 수사하는데 사법경찰리는 수사에 보조 따까리란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만 지내보면 말만 사법경찰리지 조금만 지나보시면 여러분 순경대에서도 수사를 다 해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사법경찰관만 수사를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수사는 불가능해요. 10만 명 정도가 사법경찰리예요. 대부분이 사법경찰리여서 여러분 현직대에서 지금 만약에 시험 붙잖아요. 만약에 2차 시험 붙으면 내년 1월부터 사법경찰리까지는 아니어도 내년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가가지고 바로 수사하러 다녀요. 피해자 신문조사하는 거 여러분 범인 공부하러 다니고 실제로 한 1년 정도 있으면 실제로 수사하러 다녀. 말만 수사의 보조지 만약에 사법경찰리가 수사를 안 하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요. 판례가 아예 인정해요. 뭐라고 하느냐. 말만 수사 보조인데 사법경찰리라 하더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명령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 말장난이지. 결론은 사법경찰리라도 수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야.